오늘 파이널샷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켓 A컷에서는요, 오늘 당연히 3,500 시대가 개막됐다라는 것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500이라는 새로운 지수의 상방이 열리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 강력하게 상승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덕분이겠죠. 삼성과 SK가 오픈 AI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였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게이트에 삼성과 SK가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과 같은 미국에 대표하는 글로벌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4년 동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규모를 투자를 해서 AI 시장에 대한 생태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요,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양해 의향서를 지금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식적인 계약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의 규모에 시장이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웨이퍼를 월 90만 장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글로벌 생산 능력의 2배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대형 비트빌 수요가 확보가 된 것이고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HBM에 대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설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해상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SK텔레콤 역시나 전남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그룹사 자체로도 훈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AMD 칩 제조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이 진짜로 이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가요, AMD의 칩 위탁 생산에 대한 협상을 좀 진행한다는 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아직은 초기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라던가 범위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AMD가 대부분의 TSMC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인텔로 만약에 이동하게 된다면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백악관이 인텔을 부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선 지분을 투자한 것은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투자 그리고 애플까지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칩 제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대형 고객을 확보한 것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 수입원으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인텔과 AMD는 현재 경쟁사인데 인텔이 이 경쟁사로 이렇게 칩을 공급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파운드리 부분의 신뢰 회복과 미국 정부의 지원안까지 더해지면서 인텔이 다시금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서 놀랐던 게요. 코스피의 반도체 이익이 아직 20%가량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예상 주당 순이익이요. 바닥대리 60에서 80% 정도를 상승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61에서 180, 많게는 215까지도 상승을 한 건데 115%가량 상승한 거겠죠. 그런데 현재 구간에는 111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한 11%가량밖에 아직 안 오른 것이고 과거의 데이터라 비교 분석했을 때 지금은 한 그럼 단순 계산을 하게 됐을 때도 한 20%가량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도 현재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데요. 현재 26%에서 30%인데 과거의 고점은 35%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도 좋겠다. 앞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더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매출 추정치를 지금 증권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파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한계는 분명할 것이다라는 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열어놓고 봤을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캐파를 증설을 해서 결국에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캐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매출액은 그대로지만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장비 투자에 대한 대규모 사이클이 열리게 되고 이게 캐펙스의 확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산업 전체의 레벨업 사이클이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 모두 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직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업사이드가 숨어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표현한 분석 기사가 있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1,400에 대한 상한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400원이 넘으니까요. 이제 1,400원이 바닥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하다는 건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환율의 상승과 엇박자되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삼성전자 중심의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고 오늘도 강력하게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데 이게 환율의 상승을 무마할 정도로 반도체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흔들리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사실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2, 3거래일 전에 이미 현금화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도 연휴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잘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수익률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업종을 사야 될까 하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역시나 외국인이 선택하고 있는 반도체는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휴 끝나고 나면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그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 3분기 전망이 긍정적인 가장 첫 번째 업종이 디스플레이입니다. AI라던가 모바일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로 인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가장 가파르게 상향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행과 레저인데요. 추석 연휴 그리고 중국의 국경제 황금 연휴 효과가 겹치면서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무비자 입국까지 더해지면서 연휴 이후에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4분기의 실적 전망치 긍정적인 업종 1위가 호텔 레저 서비스인 만큼 4분기까지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여행과 레저 관련된 업종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3,500포인트 돌파한 후에 새로운 시장의 서막을 열어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 좀 한 템포 쉰 다음에 전략을 좀 보다 더 현명하게 세워서 연휴가 끝난 다음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